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시장이 도통 멈출 줄 모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종가 기준 2,41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꽤나 수급도 좋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또 시장에 이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요. 저희 오늘 김선윤 위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저희 배트맨 김선윤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일단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하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리딩부터 또 종목 이야기까지 위원님께서 이쪽에서 나눠주고 계신데 또 위원님께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또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위원님께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요즘 굉장히 종목을 보는 눈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리를 깔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보는 종목마다 간다면서요, 위원님.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 자리를 좀 깔아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좀 깔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서울경제 방송을 한 7월, 6월 말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한 달 좀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만든 것은 7월 한 둘째 주였나요? 첫째 주였나요? 그때부터 해서 만들어서 첫날 한 30명 들어왔고 이제 400명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정말 많은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할까? 정말 미친 것 같은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내드리고 있고 그냥 들어오셔서 크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핸드폰 여시고 쉽게 그냥 검색하셔서 들어올 수 있고 정 안 된다 하시면 카메라로 여기 밑에 나오는 거 좀 찍으셔가지고 하단에 찍으셔가지고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이거 뭐 귀찮다고 안 들어오시면 정보를 다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단톡방들보다 제가 알차게 하고 있고 원체 또 우리 가족분들 다 들어와 계신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여쭤봐 주시면 제가 또 뭐 상담도 도와드리니까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현대차를 7월 한 15일부터 말씀을 좀 드려서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별명이 이제 뭐 김현대라고까지 방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셀트리 윤이었어요. 제가 윤자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김현대 또 붙기도 하고 뭐 김시젠 붙는데 현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유지를 합니다. 다만 말씀드릴 건 이런 급등 흐름에 동참하지 마세요. 시즌도 말씀드릴 때 40만 원 얘기 드리고 21만 원대부터 40만 원 간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30만 원 돌파했어요. 다만 조정 시에 따라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17만 9천 원, 18만 원을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현대차만 살 건가요? 현대차를 못 샀어. 사고 싶은데 다른 거 사셔도 돼요. 굳이 현대차를 잡아보겠다고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대안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현대위아 보셔도 됩니다. 네. 현대위아 차트 결국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늦게 가더라도 같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를 3인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위아 같은 종목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시장 트렌드를 보자면 기관들과 외인들이 조금 많이 오르지 않은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조금 순환 매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좀 매수 흐름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종목들은 기관들이 동참을 하거든요. 오늘 그 관련주들 그리고 앞으로 8월과 9월 하반기에 꼭 보셔야 될 종목들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 종목들을 준비했는데 어떤 종목이 갈진 모르겠으나 제가 이 방송에서 드리는 여러 종목들 정말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편하게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좀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천천히 즐기시고요. 부탁드릴 것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같은 저 같은 시청자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급등주를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립니다. 급등주 하지 마세요. 아셨죠? 바닥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정말 급등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호통을 치셨으니까요. 많은 분들 그러면 김현대라고 불리시니까요. 현대차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하고 많이들 여쭤보셨을 텐데 위원님께서 절대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급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위원님 바로 강의 들어가 볼까요? 네, 잠깐 제가 소리 질러 죄송합니다. 진짜 급등주 하시면 안 돼요. 대응이 안 돼요. 제발요. 제발 급등주 하지 마세요. 네, 하시면 안 되고 바닥에서 좋은 종목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다만 급등주가 너무 재밌으니까 또 너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큰 돈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 좋아요. 하지만 바닥주도 급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오픈톡방에서 다 공개해서 말씀드리는 오늘 두 종목 급등이 나왔는데 다 바닥주였어요. 15% 가까이 오르고 10% 이상 오르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쫙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보시면 편해요. 마음이 편하죠. 안 간다고 당장에 안 간다고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 말도 자주 드리죠. 급등주를 따라가는 것은 돈을 쫓아가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이 붙는가요? 잘 안 붙습니다. 바닥주에 사서 돈이 들어오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지피기 위해 여러분들 급등주를 따라간다? 불 더 붙는 거예요, 그냥. 파는 사람한테. 그냥 오히려, 더 올라가게 지펴주면서 팔 사람들 기쁘게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바닥주에서는 사서 기다리면 들어오잖아요. 기름이 들어온다고요. 불을 지펴놓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한번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자,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 때 1,439포인트까지 밀렸었어요. 정말 많이 밀렸어요. 이쪽으로 봐서 볼게요. 정말 많이 밀렸는데 오늘 종가로 해서 2,418포인트 해서 약 68%가량이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3월 20일경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주식을 시작한 분이시라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수익이 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건 최근에 우리 개인들의 투자 패턴, 투자 흐름은 시장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흩어져 있던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동학 개미 운동이 아닌 혁명을 이끌어주면서 시장을 완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기관들이 개인들에게 휘둘리는 시장이에요. 정말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3월 달부터 해서 외인들이 팔았지만 외인들은 6월 중순부터 해서 그래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현 상황이라는 거. 그런데 기관은 아직까지도 매도를 해요. 오늘 매수한 거 이만큼?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는 핵심은 기관들이 매수가 꼭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들어와야 되냐? 투신하고요.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매수 포인트로 전향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 더, 우리 연기금, 국민연금, 누구 돈? 내 돈! 시청자분 돈. 근데 주식 올라가는 거 방해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 지금 기관들이 돈이 없나 봐요. 그냥 계속 팝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1439부터 2418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수익을 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통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았죠. 긴 시간 동안 매도를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냥 잠깐 떠난 거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조만간 저는 이 투신과 연기금 분들께서 집중적인 매수를 좀 가담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더디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자면 그간의 자산운용사 측 라임이나 여타 옵티머스 등등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들 연기금도 그렇고 자금 집행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고민이 되고 좀 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관들의 현재 패턴,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을 보고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보실 건가요? 저는 지금 시장부터는, 앞으로의 시장부터는 외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과 기관의 싸움이 될 겁니다. 정말 머지않아서 조만간.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기관들의 매수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하면서 시장이 올랐단 말이에요. 성공적인 혁명을 이끌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기관들의 매수가 딱 들어가기 시작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뺏기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특히 대형주 쪽으로 해서 내가 특히 LG 쪽으로 갖고 있다. 핫하죠? LG화학 핫합니다. 전자 핫합니다. LG도 핫합니다. 왜 핫해요? 3세 경영에 대한 세금, 상속세 해결하기 위한 지분 상승 이슈거리도 좀 같이 봐야 되잖아요. 6% 받아서 3% 내야 되는데 주가 오르면 1.5%밖에 1.5%면 내도 되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에 깔려 있는 게 3세 경영에 대한 부분. 맞죠? 삼성, 현대. 이 상속에 대한 부분이 시장 전반에 깔려 있고 상속세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요? 주가 올리기. 맞잖아요, 여러분? 거기 플러스 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뭔가요? 뉴욕 증시 다 좋고 다 미국 시장 좋은데 시장에서 풀리고 있는 자금들, FED에서 얘기하는 내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라고 못을 박는 모습들, 그리고 미 대선 여러 가지 자금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풀리는 모습들. 또 하나,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코로나의 완화 조짐들, 뭐 더 생긴다고 있다곤 하지만 지금 백신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제는 좀 안정이 됐다. 코로나가 좀 유지가 되더라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로 지금 가는 겁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고 있듯이. 그렇죠. 달러의 약세, 거기에 신흥국의 강세장, 그리고 국내 증시, 우리나라 시장은 여타 홍콩에서의 자금 이동이 올 수도 있고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코스피를 3,000을 외치는 거, 2,500이 중요한 게 아니다. 코스닥 900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 차트 계속 제가 보시라 그랬죠. 네.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표현이 내용을 파면은 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사전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존버 정신이 필요하다. 네. 존버 정신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엠포탈로 검색해 보세요. 이거를 꼭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시장을 약간 기관들이 흔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관이 시장을 흔들려고 하는 거를 약간 좀 포기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조정 흐름은 있겠지만 그거에 너무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또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거의 매주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시장은 8월 중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 정도 현재 시장이 여기 현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빨간 박스를 볼 게 아니라 이 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를 꼭 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키포인트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되냐?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당장에 있어서는 코스닥 실적 이슈를 첫 번째로 뽑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무조건 대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급등주를 보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제약 바이오주들 많이 올라가는데 이슈 맞아서 터지는데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고요. 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약 바이오주들 따라 들어가서 사볼래. 근데 만약에 오늘 현대차를 막 사볼래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많이 속상해요. 또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바닥에 있는 걸. 그렇죠? 제약 바이오주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적 이슈가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치주들도 많고 정말 많아요. 대박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많다고요. 근데 굳이 왜 급등주를 하시려고 합니까? 바닥 보셔야 되고 실적 이슈 꼭 보셔야 됩니다. 관련된 종목들 뒤에 다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3세 경영 관련해서 보셔야 되는 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깔려있는 인기 있는 종목들, 시장을 현재 이끌어가는 트렌드가 있는 종목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LG도 그 중에 하나겠고요. 많아요. 현대도 그 중에 하나겠죠. 3세 경영으로 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 왜요? 상속세 해결을 위한 주가의 상승 흐름들. 기사 검색해 보시면 단지 루머가 아니라 실제 가능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3세 경영을 하는데 지분을 받았어. 6%를 받았어. 근데 상속세가 3%야. 현금으로 내야 되죠? 주식을 받았어. 팔아서 내야 돼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받은 시점 기준으로 내야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조금만 팔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자금을 동원해서 주가를 올리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굉장히 합법적으로. 네. 그래서 요것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요즘 좀 보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하나인데, 저는 저번 주 금요일 강의 때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외부 활동 증가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 움직인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도 있어요. 완전 바닥이고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졌나 싶을 정도의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카지노 강원랜드가 7월 말에 드디어 손님을 받기 시작했죠. 아직 손님이 많진 않다고 해요. 하지만 다시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서서히 이게 뭐냐면 아무리 코로나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경제 활동 자체를 막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막을 수 없어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축소 중이니 이 관련해서는 꼭 뭐요? 공장, 제조 공장 갖고 있는 관련 제약바이오주들이 정말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있으니까 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면 3, 4분기 하반기 실적 이슈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화승엔터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 이슈도 있고 많이 올랐어요. 굳이 이 종목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SK 렌터카는 아직 그닥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렌터카 하면 번뜩 떠오르는 거, 네, 휴가철 실적 뒤져보세요. 하반기 실적 기대감 굉장히 좋을 겁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 계속 나오고 있죠. 화승엔터, 나이키, 아디다스, 베트남 공장 등등등 이슈 오늘 터지면서 1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FNS테크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 자체가 수주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약 3배 이상의 매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움직임이 많이는 없어요. 최근에. 네. 그간에 한번 올랐다 내려왔지만 별다른 움직임 없습니다. 기다리면 한번 돈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화승엔터는 제가 오픈 채팅방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최소 10% 이상, 많은 분은 15%까지 수익권이 있는데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삼세경영 관련해서는 진짜 관심이 필요해요. 제가 보는 건 LG랑 물산이랑 현대차, 현대위아 등이 있는데 LG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팔지 마세요. LG화학 다 좋잖아요. LG전자도 잘 가고 LG도 잘 가요. LG는 다른 종목 다 같이 가면 잘 움직일 건데,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은 상속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주식이 최고인데 그거를 주가가 올라가면은 조금만 팔아서 정리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인들이 이 종목들을 끌어올리고 상속받은 시점부터 해서 최소한 주가 흐름이 얼마? 네, 2배 정도가 오른다면은 반만 팔아도 되잖아요. 힌트 다 드린 거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셔야겠죠. 그러면 LG의 목표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나온다는 겁니다. 쉽죠? 굉장히 쉬워요. 자, 물산도 삼성 관련해서 바이오 같이 가는 모습들 굉장히 좋죠? 현대차는 정말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 이제 정부 회장이 요즘에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저는 정말 좋은데, 현대차를 따라 들어가시는 거 뭐 나쁘진 않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조정을 이용하시라 말씀드려요. 목표가 30만 원 변함없지만 아무리 급등주라도 조정은 나오잖아요.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즌도 나왔다 가잖아요. 현대위아가 오히려 못 사신 분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아까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보자면, 자, 넘어가면 제가 중요하게 보는 곳은 바로 이쪽이에요. 외부 활동 증가에 대한 포커스를 잡아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CJ/CGV, 네, 최근에 영화들 개봉을 했습니다. 꽤나 관객 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잘 나오고 있죠. 반도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한 370만, 80만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영화 업계 일하시는 분들 부랴부랴 된다, 영화 되는구나, 기대작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최근에 또 한국에다가 새로운 영화를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볼 수 있겠죠. 저도 보고 싶을 정도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영화들이 개봉을 해요. 대작들이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객 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또 하나 6월, 7월부터 중국과 베트남의 영화의 정상적인 상영하는 흐름들. 이제 영화 상영해도 돼. 네. 2분기 실적 안 좋았죠? 당연히 안 좋았어요. CJ/CGV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드디어 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에 백화점 차트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좀 이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제가 백화점에 요즘에 꽂혀 있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죠. 자, 우선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이렇게 보시면은 좀 바닥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약간 올라가는 것 같아요. 확대를 좀 해드려 볼까요? 네. 며칠째 좀 상승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확 뒤로 당겨보자면요. 2011년부터는 이 상황이거든요. 좀 살만한 것 같죠? 이래 보니까 사면은 물리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김선윤 대표가 항상 얘기하는 바닥은 바닥이네요. 자, 다음에 또 하나 신세계 볼게요. 신세계. 자, 신세계는 21만 원 정도 하는 주식입니다. 자, 근데 이건 2018년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지만 도라미탑을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촤. 이거 사면 여러분 물릴까요? 지금 현재 경기, 민감, 소비주, 외부 활동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거 물릴까요? 사게 되면? 절대 물릴 일이 없어요. 근데 수급까지 볼게요. 우선은 현대백화점의 수급이에요. 많이 버려두셨나요, 여러분? 현대백화점은 지금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며칠인가요? 언제부터지? 7월 28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현대백화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죠? 투신이랑 연기금 돌아와야 된다. 그럼 미리 사는 종목들 좋아요. 바닥에서 잡고 있잖아요. 현대백화점 매수했는데 최근에 흐름 보세요. 7월 후반부부터 이제 조금 움직였어요. 이거 여러분 사두면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잠깐 떨어지면 오히려 좀 더 사야 되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걸 뭐 사고 나서 떨어지면 어떻게 안절부절할 종목이 아니잖아요. 신세계는 더 심해요. 신세계는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강원랜드 개장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신세계의 수급 상황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이 종목은 연기금 들어와요.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많아야 10만 주 나올까 말까예요. 20만 원대 주식이다 보니까. 기관들 그렇게 팔다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들어왔어요. 수급은 오늘부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들어오면은 떨어지면 또 사면 그만인 거지. 완전 바닥에서 이 종목 샀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있을까요? 공포감이 있나요? 여러분 그 63빌딩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종목을 사는 거 비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바닥에 있을 때랑 꼭대기 있을 때랑 그 공포감의 차이 그거랑 좀 비교해보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 들긴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를 이런 날 사요. 7월 22일 날. 여러분들이 느끼는 종목은 매수했는데 공포감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셔서 남들이 돈을 부어줄 때 막 부어주면서 올라갈 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급등주를 따라가서 제가 오픈 채팅방 하면 상담 들어올 때 급등주가 원체만에 들어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강의를 좀 마치긴 할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외부 활동 관련해서 백화점 보세요. 백화점 꼭 보셔야 돼요. 놓쳐요. 백화점 보시고 영화 보시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아마 한 이번 달 포트 잡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께서 이번 시장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8월 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들 모두 여러분들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힌트들 어디서 더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신데요. 이제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서울경제 김선윤이라고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여러분들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어오시면요. 위원님께서 재미난 이벤트도 매일매일 해주고 계시고요. 또 종목에 대한 설명도 누구보다 친절하게 해주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수익률 내시는데 좀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알찬 강의까지 들어봤으면요. 저는 오늘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별명이 여러 개인 우리 김선윤 위원님과 함께 오늘의 업종과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정말 여러 가지 뭐 별명이 붙으시긴 했지만 일단 최근에는 김현대로 다른 분들은 다 현대차 완성차 갈 줄 몰랐다고 솔직하게들 이야기해 주시는데 위원님께서는 현대차 지금 엄청난 수익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수익률 보고 계신 분이 지금 50%가 넘는다고.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그 수익률 이벤트에 좀 동참하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앞으로 주실 종목 제가 들으면 1등 할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한데 존버 정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존버 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필요하죠. 이거 1등 하면 뭐 받아요, 위원님? 제일 궁금한데. 우선은 제가 이벤트 형식으로. 네. 아니, 왜냐면 열심히 하려면 네. 선물이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상에 뭐 추천드렸던 종목이나 일단 무료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 종목들을 사신 분들을 수익률을 계좌를 좀 찍어서 올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1등 하면. 인증을 해서 1등, 2등, 3등 분들께 제가 이제 별다방 이제 음료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진행하고 있고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 그냥 좀 너무 지루한 이제 오픈 채팅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재미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관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나면 이렇게 또 이벤트까지 위원님께 사고 계시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뭐 김현대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업종과 종목 제가 살짝 보니까 현대차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면 현대차가 사실 장 초반에 움직임이 좋지가 않았어요.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조정이 나오나 싶었는데 제가 현대차 목표가는 30만 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조금 어찌 이렇게 차트만 본다면 종목은 싹 지우고 차트만 본다면 굉장히 따라 들어가기는 힘든 위험한 종목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지금 주가 상태, 현재 가격이 펀더멘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비싼 종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시젠이 왜 올랐나요? 기대감의 상승이잖아요. 매출 확대 기대감의 상승. 현대차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비스, 기아차 같은 움직임이고 다만 어제 오늘 해서 사실 저는 어제 이 종목을 끌고 올렸던 게 개인 투자분들이었어요. 외인과 기관은 매도가 나왔거든요. 특히 기관은 30만 주의 매도를 보였거든요. 오늘도 외인이 50만 주 매도를 했고 기관이 7만 주 매도를 보였어요. 연기금, 투신 다 팔았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끌어올려놨단 말이죠. 여기서 아까 제가 오늘 강의 첫 말씀드렸던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관들이 팔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막 던지면서 팔기 힘들어요. 기관들도. 그러니까 제발 물량 뺏기지 마시고 그리고 다만 조정 흐름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어떻게 해요?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좋고 지금 현재 기관들은요. 대형주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렇게 표현할까요? 완전 말리고 있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을 이끌고 있으니까 처럼만 잘 해주세요. 잘 버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현대차는 목표가를 변동 없습니다. 30만 원 말씀을 드리지만 짧게는 절대 안 본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30만 원 말씀드립니다. 손절가는 제가 제시를 하지 않겠어요. 조정이 깊게 나오면 오히려 땡큐 하고 들어갈 종목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제 30만 원이 그냥 단순하게 1차 목표가입니다. 더 갈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는 가감한 베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그렇다면 현대차 언제 다시 잡을 수 있나요 하고 궁금하실 텐데 위원님께서 목표가 수정 안 해주셨고요. 30만 원으로 그대로 보유 의견 말씀을 해주셨고 손절가도 잡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 잘 노려서 길게 보고 좀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려 1차 목표가가 30만 원으로 위원님께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멀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수익 더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면서 김현대가 추천하는 현대 종목 현대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업종과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실 베스트 공략주가 지금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뭐 요즘 외부 활동 많이들 하시지 않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맞아요.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위원님 실제로 많이 돌아다니시나요, 최근에? 요즘에는 좀 바람도 좀 세고 제가 진짜 좀 성격 자체가 약간 좀 집돌이 스타일이긴 한데 아, 집돌이세요? 네, 집에만 골프- 계세요? 골프도 좋아해서 이제 자주 나가긴 하는데요. 네. 영화를 보러 간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영화관 가신 네, 지가? 오래됐습니다. 영화관 간 지가 집에서만 이제 뭐 넷플릭스를 보던가 그렇죠. 이제 아니면 결제를 해서 보던가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좀 나가 볼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간다고 하면은 제가 나가면 다 나간 거예요. 아, 집돌이가 나가는 순간 끝인 거예요. 그쵸. 이거는 시장 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주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백화점도 너무너무 좋고요. 신세계도 정말 바닥에서 맘 편히 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외부 활동 증가에 대한 2분기 실적은 이미 다 알아요. 안 좋다는 거 알아요. 하반기는 좋다, 더 좋아진다는 거를 인식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그럼 이 정도면 아시겠죠? CJ CGV를 가지고 왔어요. 네, CJ CGV요. 자, CJ CGV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이 종목 꽤나 오래전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엄청 많습니다. 네. 그냥 고통 속에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그 갈증을 전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고통을 받았습니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중국의 한한령 이슈에 얻어 터져. 그렇죠? 그 다음에 코로나 얻어 터져. 살아날 길이 없나? 와,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지? 유상증자까지. 이거 우리 죽으라는 거야? 뭐야?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장이 지금 코로나는 어찌 보면 좀 기회일 수도 있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코로나 타격을 받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새롭게 완전한 물갈이가 됐어요. 수급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코로나 이후 새롭게 들어온,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실 코로나 터지면서 주가 빠질 때까지 개인 투자자분들 하고 계셨지만은 코로나 이후 바닥 찍으면서 1,400, 1,500, 1,600 가는 순간 동학개미운동 시작했잖아요. 완전 물갈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상황에서 포트적으로도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코로나 종료되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실적 안 좋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라는 영화가 관객 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살아있다 등등.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규 영화까지 또 나와 주게 되는데 8월 말에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생겼어요. 사실 그 전까지 영화관 가면은 옛날에 상영했던 거 다시 재상영하고 했거든요. 그렇죠. 신작이 안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갔다가 돌아왔었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대작들이 갑자기 슬슬 이제 좀 가볼까? 이런 거죠. 이제 좀 영화관 가볼까? 제가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간다니까요. 영화관 간다니까. 제 집돌이가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좀 이제 시장이 좀 바뀌는 거고 영화관 이제 뭐 코로나 다 열 체크 다 하겠죠. 근데 그 정부 정책적으로도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을 막긴 힘들어요. 너무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부터는 그냥 치료제 맞고 백신 맞고 가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CJCGV가 6월, 7월부터 해서는 베트남 다시, 중국 다시 오픈을 시작했습니다. 네. 7월부터는 완전한 오픈.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 어떻게 해요? 중국 쪽 다 매출 포인트 잡히면서 확 네, 입장객이 늘는다는 거죠.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관들이 정말 많이 팔았었어요. 그냥 얘는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이 75만 주를 매도했어요. 오늘 어제 빼고 계속 매도였거든요. 이제서야 기관들의 매수가 좀 잡히고 어제부터 좀 그 전에 지난주 느낌은 외인들이 조금 매수를 잡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떨어지는 포인트보다는 그래도 완전 바닥은 확인했구나. 외인과 기관 서로 약간의 느낌은 다르겠지만 기관들끼리도 싸우겠지만 바닥 확인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떨어지기가 어떻다? 어렵다. 네. 떨어지더라도 지금부터는 과감한 추가 베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추가 베팅은 이런 종목이 하는 거지 고점에 올라가서 물려버린 종목 떨어진다고 그거를 추가 베팅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또 몰린단 말이에요.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급등했던 종목들 문제가 많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제 수젠텍 사건 이후로 인해서 관련주들 완전 다 밀렸잖아요. 랩지노믹스, 시젠도 3% 밀렸고요.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로 많이 밀렸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이젠 접을 때가 된 거예요. 지금은 기관들도 패턴 자체가 바닥에서 이전에 영광을 누렸던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간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백화점도 말씀드리는 거고 신세계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승엔터프라이즈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네. 이러는 거 보셔야 됩니다. 제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급등주를 하는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에요. 이젠 끝났어요. 바닥에서 중대형주 들어가도 충분히 맛있게 냠냠 먹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가가 이제 19,950원인데 2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많이는 안 볼게요. 제가 상황 보면서 오픈 톡방을 통해서도 목표가는 변경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한 23,000원 정도 우선 1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진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익이 나면은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계좌는 수익을 지키면 되지 손실을 보게 놔두면 안 됩니다. 수익 나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또 있잖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사실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방송이니까 그냥 잡는 거예요. 19,000원 잡아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9,000원 깨고 내려가면 옳거나 하고 더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정도로 바닥이니까 걱정보다는 그냥 천천히 모아가다 보면은 수익 날 수 있고 과감한 베팅을 통해서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어떤 베스트 공략도 준비를 해주실까 귀 기울여 들으셨을 텐데요. CJ, CGV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 영화관 가시는 것 같습니다. 신작들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 이제 야외 활동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CJ, CGV 나 같은 집돌이도 밖으로 나올 정도면 다 나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매수가 같은 경우는 2만 원 부근이 괜찮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짧게 1차적으로 23,000원 말씀을 드렸고 손절가는 19,0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바닥은 정말 바닥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 있긴 하지만요. 위원님 CJ, CGV 하니까 여러 가지 영화 관련 종목들 다른 종목들도 많잖아요. 네. 뭐 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다른 뭐 영화 관련 사업들이 있다면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받은 사업군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종목들, 다른 것들 어떤 거 봐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다른 거는 네. 뉴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어요. 아. 근데 영화를 봐야 되지 넷플릭스 배급사, 관련해서 배급사 그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관객이 증가하는 아주 간단한 포인트만 잡아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다른 이제 상장사들 좋은 흐름 이어가는 거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 많이 네네.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 현 구간대에서는 이미 많이 코로나로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부터의 상승을 이렇게 줬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미 급등이 나온 상황이라
차트 라인을 본다면은 요 라인에서 맞춰서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바닥이 아직 한참 더 남았네요. 근데 반대로 CJ CGV 같은 경우는 완전 다 깨지고 내려간 상황에서의 차트가 다르네요. 관객 증가 포인트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라인은 이런 구간이거든요. 네. 이평선 밀집되면서 상승 직전의 차트들. 그러니까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뉴 같은 경우 약간의 좀 그래도 코로나 연관돼서 그 비대면 관련주로 좀 엮여 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 마시고 완전 지금부터는 대면이에요. 네. 대면 봐야 돼요. 대면 보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CJ CGV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영화 관련된 종목들도 많지만 위원님께서 CJ CGV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면서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베스트 공략주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가지고 나오셨던 게 차바이오텍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종목 주셨지만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오늘 약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네. 모습이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이게 이제 계속 말씀 추천드리고 나서 하루도 안 빼고 움직이다가 네, 오늘만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드리고 수, 목, 금, 월 이렇게 오르다가 오늘만 0.6%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적으로는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정말 좋은 모습인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8월 28일 8월 말 때 네. 첨생법 이슈가. 시행이 되니까 네. 관련주들이 많이 오를 건데 차바이오텍도 있고 파미셀도 있고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이 차바이오텍이니 한번 이 종목은 전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현재 수익률로 따지면 나쁘진 않은 모습일 거예요. 아마 수익 보신 분들 5% 이상 아마 수익이 나고 계실 텐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슈를 맞는다면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가 아니라 단일 이슈로 첨생법 이슈를 맞는다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 흐름도 갈 수 있거든요. 8월 말까지 해서 8월 안으로 파미셀도 강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제약 바이오주를 본다면 지금부터는 이쪽 첨생법 관련주들을 미리미리 선점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급등했을 때 따라 들어가가지고 상담하지 마시고 지금 바닥에서 사셔가지고 나중에 수익을 보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잘 보유를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좀 가파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방송 보시고 이번 주부터 움직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남들이 얘기하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남들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로 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급등주 노노 바닥에서 사셔야 돼요. 반대로 해야 된다. 꼭 반대로 하셔야 돼요. 내 옆 친구 따라서 하지 마시고 반대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급등주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 어디서 나눠볼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노란톡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지금 들어오셔서요. 위원님이 호통치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인증을 해주고 계신데 들어오셔서 수익률 내는 방법 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알차게 강의와 종목 이야기까지 꾸려주신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